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40대 여자 빈곤율이 높은데 앞으로도 높아질 듯 합니다. 일본 마케이는 세대보다 더 심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빈곤은 높습니다. 1인 가구 그 빈곤율 중에 제가 그때 통계에서 봤는데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이제 빈곤율이 여자가 55.7, 남자가 34%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아마 뭐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한 거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남자도 사실 빈곤이 적진 않아요. 근데 여자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결혼하지 않고 나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 전까지는 여자분들이 혼자 산다는 건 사실 생각 못했어요. 웬만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살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그런 계획이나 대책 자체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 40대 오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고생한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돈을 그렇게 흥청만져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자분이 이제 결혼 안 하고 나이가 40대에서 돈이나 능력을 같이 갖춘 경우는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좀 다수의 분들은 나이가 차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산도 안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이 결혼을 뭐 안 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게 맞죠, 여자도. 그 나이 되면. 왜 못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보통 여자가 이제 굉장히 능력도 있고 돈도 벌어놨는데 남자 그걸 마다할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경우에.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여자가 직업 능력도 좋고 돈도 잘 번다고 하는데 남자 그걸 왜 싫어합니까? 보통은 반대인 거죠. 나이 찼는데 뭐하는 돈도 없고 나한테 기생해가지고 전업주부 살기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런 사람 왜 데리고 살까? 그렇다고 뭐 별로 잘할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분들의 직업 분포도가 대부분 서비스업과 사무직에 몰려 있어요. 서비스업, 사무직, 산업 쪽에 몰려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40대가 되었을 경우에 그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40도 되기 전에 나온다거나. 그래서 그 통계청에서 보여주는 이제 통계 지표를 보면 여자분들이 보통 40대가 되고 나서 이제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입이 감소해요. 200 벌기도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이제 소득이 내려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나이 40대 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 중에 월세살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월세.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돈도 적게 버는데 월세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생활만 되지 저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면 저축조차도 안 되는 뿐더러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생활한다거나 그런 분들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월세 사냐?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뭐 전세나 뭐 매매 집 그런 집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월세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월세 수요는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 소득이 적을수록 월세 살면 안 되는데 소득이 적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야 이게. 참. 거기다가 일본 마케팅 세부가 더 심해지는 건 일본은 그런 산업적인 직업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업 변화가 정말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산업에 대한 직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 4차 산업이죠. 여자분들이 이제 일할 수 있는 분야에 프로그램과 로봇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김밥집 같은 경우에도 김밥 마는 기계, 김밥 써는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보통 김밥 아줌마가 하던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빙하는 기계도 들어와서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빙하는 기계를 실제로 씁니다. 뭐 달에 한 100만 원씩 약정을 주고 임대료 주고 쓰는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제 계산 같은 경우에도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셰프 계산기 같은 것도 이제 늘면 사실 계산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4차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면
단순 일자리부터 이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단순적인 일자리가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쪽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지만 미래를 봤을 경우에 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자 못 버는 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이제 경제 폭망각 제도로 나왔는데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상황인가요? 당장 버티는 것부터 생각해도 모자랍니다. 결혼?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부럽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지금 남자들이 여자 신경 쓸 겨를이 아니에요. 네. 사실 경제 상황 너무 안 좋아. 여자분들이 결혼식장 나와도 남자들이 이제 섣불리 봐야 되기 힘든 게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내가 누굴 데리고 살아요?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삽니까?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같이 벌어도 힘든 와중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 맞죠?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잖아.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뭐예요? 내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진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1인 가구 늘어난다는 거는 뭐 혼자 사는 사람, 그냥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혼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1인 가구로 산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 1인 가구 산다고 해도 다 월세잖아요, 여러분. 1인 가구 사는 사람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습니다. 전세 내면 다행인데 요즘엔 전세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월세 사면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월세 그 비용 때문에. 거기다가 소득적으로 봤을 경우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불리해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버는데 월세까지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돈 모으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월세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월세 수요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 월세를 내놓는 집주인분들도 알고 보면 그분들도 빚을 져가지고 그 건물을 샀어요. 그 건물을 지었다거나. 그래서 그분들도 이자 부담이 심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분들도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싼 대출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들 왜 서울에 살고 있는 그 원룸이나 이제 그 오피스텔 건물주들 그분들 다 빚쟁이. 빚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이제 놀고 못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대출 받는 거 메꿔야 돼요. 메꾸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더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건 문제입니다. 사실 남녀가 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남자라고 편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자분도 빈곤해지겠지만 남자도 빈곤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남자 사실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 여자보다 적어서 그렇지 많긴 많아요. 지금 뭐 카포도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도 회복김이 안 돼가지고 경제가 이제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수축사회라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됩니다. 돈을 안 쓰게 되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게 돼.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약간 이제 경제 문화를 보면 뭔가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후퇴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 현상 유지 같아. 일본이 보면 이제 디플레이션 사회 아닙니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겁나서 지갑을 안 열게 돼. 일본이 그랬거든. 일본이 그 법의 경제가 이제 박살나면서 그동안 잘 산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걸 눈으로 보다 보니까 빚내서 살면 안 되겠구나. 돈 막 쓰면 안 되겠구나. 푸어짓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정말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데만 돈을 쓰고. 일본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당장 그렇게 바로 되진 않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다 힘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왜 이 와중에 돈을 쓰려고 그래? 지금 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여자분들은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경제가 심히 안 좋다는 거를.
경제가 안 좋으면 내가 결혼을 통해서 뭔가 어떤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도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도 많잖아. 뭐 가방을 사겠다는 분도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분들 중에 그렇게 여행을 가고 명품백을 사고 모은 돈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으로 가게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은 상상도 결혼 못하는 거고 그분들은 1인 가구가 되고 그분들은 맡기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혼자 살면서 월세생활 하겠죠.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샤넬이나 구찌를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이 브랜드를 원망하게 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돈을 흥청망청 써서 모은 돈이 없어가 결혼도 못하게 되고 생계가 어려지면서 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지게 되면 내가 이 돈에 돈을 써서 이 물건을 사면서 생계가 어려지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이런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은 안 들을 거예요. 왜냐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지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좀 사치가 심한 분들은 또 결혼 대상으로 또 삼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도와주지도 못해요.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앞가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쓸데없는 거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거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행 같은 거 쫓아내지 마세요. 자동차도 할부로 덜컥 구입하지 마시고 가방도 카드로 긁지 마세요. 일단 확실해지는 거는 앞가림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될 겁니다. 정신을 굉장히 못 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뭔가 벌려놨던 분들이 위기가 왔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되고 그냥 속절없이 힘들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도 눈에 보게 될 겁니다. 참 우리나라 웃긴 게 뭐냐, 미디어에서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왜 얘기 안 해주죠? 오히려 왜 이용하죠? 돈벌이를 왜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상황이 안 좋은데 오히려 젊은이들한 돈을 뜯을 목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여자분들이 미디어, 인스타, 명품을 원망하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독일 3사를 원망한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